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일찍 찍기 시작해요. 지금 오전 6시 12분인데,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주총 데이죠. 주총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회사, A라는 기업, 뭐 기업명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주총에 좀 참석을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찌감치 찍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주총을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자, 뭐 어제 나스닥 시장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뭐 한 2% 정도 밀리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조금 흔들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뭐 어제 제목이 할 일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그래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게 시장이라서 이 투자자들이 뭐랄까, 잔머리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데가 주식 시장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뭐 오늘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뉴스들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미국의 이 고용 쇼크,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이게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어제 또 우리나라 시장 좀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는데, 자, 328만 건이 나왔어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증가폭을 보였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시장은 지금 뭐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안 했죠. 계속 악재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자, 지금 이제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부양책이죠. 좀 이 예고됐던 부분들이긴 하지만요. 자, 만장일치로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하원에서도 통과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또 좋은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이 연준이 현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위기 대응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에서 뭐 1% 정도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 모습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 일단 그 전에 아시아 시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자, 뭐 아시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올림픽 연기되자마자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동안 얘네들은 검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련해 갖고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응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국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아시아 시장은 일본 시장 급락하는 모습, 그다음 플러스 전 미국 고용지표 우려, 요런 걸로 어제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었죠. 뭐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기우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3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가 한 6.3% 정도 올랐고요. S&P 500이 6.2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5.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79%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쪽에서 호재가 좀 있었죠. 자, 마이크론 쪽에서 서버용 디램이
주문이 굉장히 많다,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요런 쪽이 세 군데가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뭐 90% 이상 먹고 있는 자 세계 3대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 주가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이요. 상한가를 쳤어요. 야간 선물 시장이 상한가를 치면서 뭐 더 올라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스닥 쪽을 분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죠. 뭐 아침에 조금 시작할 무렵에도 좀 플러스권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급등하면서 저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 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전에 제가 이쯤에서 그런 말씀들을 조금 드렸었죠. 자, 반등 나올 때는 됐는데 1차 목표치는 22평선까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22평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자, 기술적으로 뭐 조금 이제는 저항선 근처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자, 일단 요런 것들은 향후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났고요. 자,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강하게 좀 돌파가 된다라면 뭐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 에 있을 미국 시장 뭐 이런 쪽이 조금 또 뭐 한 차례 정도 더 강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자 그 다음 목표치는 한 8,300포인트 근처 뭐 이쯤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 자 뭐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목표치가 22평선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미리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이평선 22평선 자체가 좀 돌파되는 그런 과정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뭐 지금 뭐 오늘 그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이게 만약에 예상하고 틀리게 안 됐다거나 뭐 잡음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뭐 일단 조정받는 폭은 뭐 그렇게 많이 전에처럼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식한 조정 뭐 그냥 내다 꽂는 자 그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런 부분들 미국 시장 쪽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자 국내 증시 수급도 한번 짚어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증시 수급 쪽을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5,35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2,13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연기금에서는 한 240억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네요. 자, 현물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좀 이따가 보게 될 선물 시장 수급은 괜찮은 그런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뭐 현물 시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 매도, 그다음 개인 매수, 자 요런 구도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죠. 자,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물시장 수급 쪽만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자, 선물시장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선물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였죠. 외국인들. 자, 어제
시장 뭐 현물 쪽에서는 되게 많이 팔면서도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미결제약정 자주 말씀드리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결제약정도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뭐 이거 되겠는데 라고 선물 쪽에서는 먼저 배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400억 정도 되면 약 13,000계약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숫자죠. 상당히 큰 폭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 21억 정도 순매도,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은 13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정말 나무랄 때 그럴 때 이 풋옵션 수급을 보면서 좀 희망을 드렸었죠. 자, 이 외국인들이 뭐 한 2,400억 정도, 이날까지 2,400억 정도 순매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기서 크게 더 빠지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는 뭐 좀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희망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날이었죠. 이날 뭐 이제는 좀 용기를 내야 될 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목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었어요. 자, 이거 뭐 이 정도면 그쵸?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님들한테 칭찬을 좀 받아도 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무료로 그냥 올려드려요. 뭐 구독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무료로 올려드리지만 그 가치를 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문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자, 뭐 이재필이 하나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예전에 2018년도 그때 2500포인트에서 주식 다 팔아서 반출금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문가가 했겠습니까? 이재필이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였죠. 저 뭐 작년 5월달, 뭐 8월달 이때도 유료로 리딩을 할 텐데 그때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고점에서 전부 다 인버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 그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거 다 매수하셔갖고 작년에 좀 그렇게 고생했던 시장에서도 자, 우리 생방송망에 있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행복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지없이 제일 바닥, 그거를 제일 바닥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올려드린 영상이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때, 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무료로 얻은 것들 같은 경우는 좀 가치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이런 저 사람들한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때 바닥 딱 집어넣어서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면 그분한테 이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몇 천만 원? 몇 억? 혹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교적 어제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조금 올라왔다가 장중에 좀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뭐 거의 아침에 시작한 가격, 자, 이 아침의 저점, 이 저점은 깨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락한 이유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쪽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미국 쪽에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일단 지금 뭐 어제 아침에 기록한 저점을 깨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중 수급 좀 면밀하게 챙겨 보셨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선물 쪽 수급. 자,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수급이 나왔죠. 자,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요. 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2평선 근처 정도 1차 목표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차 목표치를 22평선 근처 정도로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22평선 자체가 1790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자, 요거를 돌파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제 종가가 1686포인트인데 약 10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게 좀 강하게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이게 강하게 돌파가 좀 돼줘야 되고, 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100 위로 올라갔었다가 지금 오늘은 또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자, 수급이 오늘 정도에는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탄력이 현저하게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순매수로 바뀌어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들의 수급만 조금 따라준다라면, 이 하락한 이 폭이 있으니까, 돌파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에요. 돌파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인데, 자, 요런 부분들은 지금, 보고 말씀드릴 부분들이 아니라, 장중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정말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까지 반등이 나오면 22평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요 단기 낙폭 이쪽에 한 50% 정도를 회복을 하는 여기서 보면 한 38%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 보면 50% 정도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파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돌파 여부를 잘 보시고 돌파가 될 때 어쨌거나 강하게 돌파가 돼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단계 또 윗자리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오늘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서는 매매 공방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요런 게 오늘 체크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격도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요거는 제일 바닥 잡아 드리는 날, 그날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자, 이격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한 62평선하고 이격도가 한 65 정도였는데, 이날 한 69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날이 이날이에요. 그날이 이날인데, 자, 일단, 지금 반등은 저 예상해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용기를 내야 될 때, 이 부분은 여지없이 적중을 했고요. 자, 이제는, 체크 포인트가 이런 부분입니다. 22평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저 현물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쪽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꼼꼼하게 따져본다라면 또 대응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모 회사 주총에 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올려드리는데요. 자, 미국 시장 우리 7시부터 나스닥 선물이 시작하죠. 자, 이 미국 나스닥 선물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장중 수급 체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